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좀 새롭게, 제가, 이런 노트를 펼쳐놓고,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로 할 때는 아무래도 이 판서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칠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계획론. 잘 보이나요? 시설계획론 3주차죠. 네, 3주차. 이 영상이 뭐 강의 앞부분에 들어갈지, 뭐 중간에 들어갈지, 뒤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무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SPC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약간 별도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주차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계획.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3학년이고 2학년 때 설계를 해봤죠. 그리고 지금 뭐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는 것 같은데 설계를 많이 했지만 이 주차 계획에 대해서 설계 시간에 뭐 주차장이 뭐 지적은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뭐 주차 계획에서 한번 어디서 정리된 거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설 계획론 수업인 만큼 한번 주차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계획.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차하면 주차장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네, 주차장 사이즈는 다 아시다시피 2.5에 5m. 그려볼까요? 2.5에 5m. 근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원래는 2.3이었죠. 2.3. 네, 2.3이었고 근데 이게 2.5에 5로 이제 차들이 이 기준은 되게 70년대 기준이래요. 2.3이.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작았으니까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요즘에는 차가 커지고 그래가지고 뭐 문콕 알죠? 문 열 때 옆 차량에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혀서 기스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건의가 많이 된 바람에 벌써 한 50년이 흘러서 드디어 2.5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불과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주차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제일 먼저 주차장의 차량 동선이죠. 동선. 오늘 이렇게 할게요. 동선은 첫 번째 1번. 동선은 키워드만 얘기를 하면 땡땡 직선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소리겠죠. 컴팩트하게 주차장은 결국 기본적으로 건물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내기 위한 거지 차가 지내기 위한 건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차량 보관소 뭐 이런 것도 있나. 주차장의 경우에도 차량은 뭐 차량 동선은 단순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알아두고요. 네, 제일 먼저 1번 진출입입니다. 진출입은 일단 대지에서 도로에서 대지 그리고 대지에서 도로에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는 진출입구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기 1번이었네요. 여기 1번.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었고 진출입의 위치는 아나요? 부도로. 네.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아마 뭐 접하는 도로가 하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로에 접해야 되겠지만 여기 옆에 땅. 뭐 접하는 도로가 하나이면 뭐 당연히 여기서 접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도로가 두 개일 경우에
이 대지에, 내 대지예요. 접하는 도로가 두 개일 경우에 어디에다가 진출 입구를 설치해야 되느냐. 다 아실 거예요. 부도로. 왜냐? 여기에는 이 도로는 차량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진출입상 위험합니다. 나오고 들어갈 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차량 통행량이 적은 부도로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드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이다 라는 거. 나중에 그 사례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부도로. 근데 다만 부도로는 작은 도로를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숫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4, 5, 6, 10, 그 다음에 20. 이 숫자를 기억해 두면 진출입구 위치를 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출입구에 설치가 금지된 거. 그래서 4, 5, 6, 10, 20으로 외우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4는 4m 미만의 도로. 이 도로가 4m 미만이면 차량 통행이 너무 좁다는 거죠. 통행이 어렵다. 그래서 4m 이상의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5는 뭘까요? 모르죠? 5는 횡단보도. 보도나 육교라든가 지하보도 또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지금 쓰는 게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통행이 일어나는 곳이죠.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보이고 육교 보이고 이런 거. 여기에서 5m 미만 5m 이내인 도로 경우에는 금지된다. 주차장 출입구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반드시 큰 이 부도로가 아니다. 부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이지 반드시는 아니다라고 설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큰 도로에 설치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5m,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도로에서 그 5m 이내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6m는 200대 이상인 경우 차량이 경우 6m 미만의 도로는 6m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6m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200대 이하인 경우 근데 200대 넘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해야 되고 미만은 안 되고 일반적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4m 미만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은 10%입니다. 도로의 경사도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 경사도가 10%. 경사도의 표시 범위, 퍼센트로 표시할 수가 있고, x분의 몇 분의 몇,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죠? 이거는 모르면 나중에 강의실에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경사도 10% 이상의 도로에서는 10% 이상입니다. 10%를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네. 라는 거. 그 다음에 20은 노유자라고 할게요. 어린이 노약자 시설. 네. 노유자 시설 출입구 20m 이내는 설치할 수 없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출입은 진출입구의 위치는 큰 대지에 접한 도로에서 주도로가 아닌 부도로에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왜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준출입구가 설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의 상황에 따라서 큰 도로로 설치할 경우도 있다.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기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앞으로 설계할 때, 배치할 때 이걸 주의해서 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설명을 할게요. 다음은 이제 뭐 이거는 크게 우리가 설계할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출입구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개수. 출입구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한 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설계하는 범위에서는. 근데 이제 편리한 거는 분리된 게 좋다. 분리된 게 안전하다, 차량 입장에서. 하지만 대지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 근데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리하는 게 이제 주차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계 시간에 가서 내 얘기를 듣고 딱 가가지고 주차장을 막 설계를 하는, 조그만 건물을 설계하는데 준출입구를 2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설계 교수님한테, 설계 교수님, 야, 너 왜 2개 만들었어? 하니까 시설계획론 시간에 그렇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강론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인 거고, 건축 계획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계할 때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거. 근데 알고만 있어라. 분리하는 게 더 편리하다. 무조건 한 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대지 형상 한번 볼게요. 형상.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하나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왜 알죠? 땅이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네모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땅 많죠? 뭔가 이렇게 한쪽이 한쪽이 이렇게 사선이거나 이형인 부분에 주차장을 여기에다 설치해야 돼. 뭐 그런 경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뭐 이렇게 나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고민을 많이 하죠.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그래, 주차장 이렇게 하자. 그래서 차로를 이렇게 빵 냅니다. 그러면 다른 펜으로 할게요. 이렇게 내면 차로를, 이쪽이 주차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주차 진출입은 이 경사진 대지에 진입을 할 때, 여기 도로의 진출입 부분은 직각으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은 녹지로, 화단이나 녹지로 얘기를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다. 진출입구의 방향은 도로와 직각되게 설치해 주는 게 좋다. 직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쪽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형상에서 직각 얘기했죠. 직각.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해서. 차량 운전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차량이 금방 돌진 않죠. 이게 차량이 돌려면 어느 정도 반경이 필요합니다. 여기 얼마 도는지는 찾아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배치할 때 딱 주차장 어디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 차량 어떻게 됐든 여기가 진출입구를 해야 돼. 주차장을 여기 만드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차를. 그러면 뭐 들어가는 쉽겠죠? 근데 나오는데 여기가 대지 경계선이고 나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량을 대지 경계선 쪽에 배치를 하면 여기는 뭐 다른 거고 대지의 경계선 속에 배치를 하면 들어오고 나오는 여기 차량 부분이 회전 반경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데 회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드시는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차량은 경계 쪽으로 차량 주차는 경계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진출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주차장이 있으면 한번 동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동선. 네. 주차장 동선. 그러니까 주차장 내 차량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차량 동선은 이제 2번이죠. 동선. 일단 써놓고 얘기하죠. 차량은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왜냐면 차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회전.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P and Q 방식이 좋아요. 뭐냐?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이죠. 주차장이라 그래요. 주차 영역이 이렇게 있고, 자, P and Q를 얘기를 할게요. P and Q는, 자, 여기 도로가 있겠죠? 앞에 뭐, 차량 P형은 이런 동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P타입과 Q타입을 만들라. 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P타입 Q는 들어가서 반시계 방향. 그래서 돌아서 우회전으로 나가라. 요거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하는 게 좋다. 라는 거. 네. 기억을 해두죠. 좀 많이 삐뚤어졌네요. 네. 다시 한번 맞추고. 근데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거. O타입은 아니다. 이게 O형은 아니다. 대지가 있는데 차량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는 아니다. 하지 마라. 주차장은 이 대지의 끝부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주차 진출입은. 가운데 있으면,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건물은 차량이 주인이 아니라 차량은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할 거예요. 차는 나쁜 거다. 차는 멀리 해도 된다. 사람하고 차는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좋은 자리에 가느냐?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의 동선은 기울어져도 좋아요. 네,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 빌딩을 제외하고는 차량은 삥 둘러서 돌아가도 상관없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과 차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있으면 여기 주 도로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차는 이렇게 뭐 부도로가 있다면 이 뒤에도 끝에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 안에 토지 이용 계획이 힘들어집니다.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 끝부분으로 들어가서 뭐 지하로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여기 지상을
인간이 쓰기 좋겠죠. 하여간 지상주차장이라도 이 일부분에 주차를 해놓는 게 여기 토지 이용 계획에 좋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의 타입은 뭐가 있느냐. 뭐 지상주차, 지하주차 다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입. 이건 쉽습니다. 막힌 주차와 주차대, 뭐, 일방향 주차라고 할게요. 네, 저는 순환주차라고 합니다. 일방향 또는 순환주차.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막힌 주차. 야,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주차열의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주차열의 배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뭐가 있었죠? 막힌 주차하고 순환 주차 얘기했죠. 막힌 주차. 주차랑 순환 주차, 일방향 주차. 주차가 일반적인데요. 일단 주차장 사이즈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5에 직각주차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2.5에 5m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되면 다섯 개만 그릴게요. 이 앞에 주차를 위한 도로가 필요하겠죠. 도로의 폭은 얼마 아시죠? 6m입니다. 이게 직각주차의 기본형입니다. 직각주차. 자, 직각주차 하기 전에 한번 다른 주차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거 지금 책을 그냥 댔는데, 예. 요 부분 보이시면 이게 직각주차 방식. 여기 보이면 2.3으로 되어 있는 옛날 책이라 그래요. 옛날 책이라. 그래서 여기는 2,500입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로는 6m. 그 다음에 이거 평행주차. 평행주차 사이즈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2m에 6m입니다. 2m에 6m. 네, 도로폭은 3,300 이상이면 되고 평행주차고요. 이거는 뭐 60도 주차, 45도 주차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개구리식 주차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되게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일단 직각 주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지금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2.5. 잠시만요. 마우스. 뭐가 좀, 예. 여기가 2.5고요. 여기는 5m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는 여기는 6m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막힌 주차,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면 이게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 끝에 이 주차는 상당히 주차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다들 주차하기 싫어하죠. 왕따를 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필수사항, 6m는 2.5, 6m는 법적인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끝에다가 이런 공간을 두기도 합니다. 차를 쉽게 돌리고 나가기 위해서. 여기 막혔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얘는 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한 2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회차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차 공간을 두면,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주차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주차를 일렬 주차라고 합니다. 일렬 있으니까. 일렬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반복되면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형식의 주차가 되겠죠. 여기를 미리 찍어 놓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연습을 해볼 때
자, 2열 주차 계속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계속 되던지 길이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주차 형태죠. 이 주차를 위한 6m 도로를, 주차 진입을 위한 도로를 공유하고 2열로 배치된 형태. 이거를 당연하지 이제 2열 주차라고 하겠죠. 2열 막힌 주차. 네, 2열 막힌 주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이즈 한번 알아볼까요? 얘는 2.5, 얘는 6, 그 다음에 2.5.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산수 해보면 11m죠. 이거 아직 기억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순환주차를 한번 알아보죠. 순환주차는 이게 좀 작게 그릴게요. 순환주차는 이게 주차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 물론 이렇게 있는 거 생략할게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돌아오면 막힌 주차인데 얘가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순환 주차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6m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 6m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여기가 주차가 있으면 6m 도로가 필요하고 없으면 뭐 3.5m가 필요한데 도로가 있어야 되고 얘 나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얘 나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주차 추가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엉망으로 그렸는데 도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주차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얘는 2열에 순환주차가 되겠죠. 그러면 3열의 순환주차 한번 알아볼게요. 3열. 일단 기본형을 그리고 얘를 그릴게요. 주차 라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가 또 있고 네네. 그리고 밑에다가 또 붙여서 하나. 그다음에 얘가 통과하기 위한 도로. 얘가 통과하기 위한 도로. 그렇죠. 그러면 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이 도로가 가능하죠. 이 순환체계. 얘보다는 얘가 훨씬 효율적이죠. 얘보다는 얘가 효율적이다 라는 거. 왜냐면 왜 효율적일까? 이 도로를 공유하잖아요. 이 두 개의 주차열이. 그러면 얘보다 더 효율적인 건 뭐야? 잠깐 그 전에 얘는 3열 주차겠죠. 그럼 얘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도로를 공유하듯이 얘도 공유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이 도로가 확장되고 이 도로가 확장되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봅시다. 자, 아까 2.5, 6, 2.5였죠. 그러니까 여기 또 그래서 2.5에서 여기 11m라고 그랬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1m. 그쵸? 죄송합니다. 아까 실수했어. 5m죠. 정신이 나갔네요. 16m입니다. 1열 주차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m고 플러스 5가 돼서 16m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5m죠. 6m, 5m, 5m, 다시 6m, 5m. 합치면 32m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차를 계속 컴팩트하게 만듭시다.
자, 여기 이 도로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주차 가능하겠죠. 몇 대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6, 5,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6, 5, 5, 6이죠. 얼마? 22m. 22m면 몇 대 할 수 있어? 나누기 2.5 하면 10대 못하고 8대를 할 수 있네요. 8.x 했으니까 9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도 주차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도 도로잖아. 얘도 도로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도 붙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도로는 얘가 쓰고 이 도로는 얘가 쓰고 컴팩트하죠. 그 다음에 근데 진입은 있어야 되니까 진입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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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한 군데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서 그 사이즈는 6m. 그러면 얘 몇 대? 2대 들어가죠. 얘게 몇 대? 2대 들어가죠. 얘 몇 대? 2대 들어가죠. 근데 하나는 넣으면 안 되지. 하나는 여기가 출입구여야 되니까 비워둬야 되지. 얘를 채우려면 여기가 2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한 대는 비워두고 그러면 여기 아까 몇 대? 8대. 여기 8대. 맞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사열의 주차폭은 머리 빨리빨리 돌리면 돼요. 사열의 주차폭은 32, 3열은 27, 2열은 2열 순환은 사실은 2열 순환 동선 같은 경우에 순환 주차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 쓰니까 기본적으로 순환 주차는 3열 이상이 효율적이고 2열 주차를 할 경우에는 보통 막힌 주차를 많이 쓰죠.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차 동선은 단순하고 컴팩트해야 된다고 직선이고 단순하고 컴팩트해야 된다고 하니까 3열 같은 경우에는 순환 동선도 좀 그나마 효율적이니까 쓰고 3열 이상부터 주차장이 아주 커지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이 방식대로 그냥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주차장 크기를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사열 주차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본형을 그릴게요. 주차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 맞은편 주차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라인이 있고 또 도로가 있고 요게 라인이 있습니다. 주차 열이 있죠. 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공유하는 세 칸으로 하죠. 세 칸. 여기서부터 8대 분량 있고요. 이 도로를 공유하는 8대 분량의 주차가 있습니다. 이게 사열 주차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2대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어딘가는 2대 여기도 2대 하나는 비워두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거는 적어둘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차 사이즈는 적어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5고 그 다음에 6이고 5죠. 주차됐으면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그럼 여기 30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6565 22 잘못했구나. 아까도 6565니까 22 맞죠? 나누기 2.5 하면 9 8이죠. 그러면 22 딱 나오네. 맞죠? 22 2.5 20인데 그러면 네 20이죠. 그러면 2에서 XX 그러니까 여기는 8대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8대 6m니까 2대 3대 못 넣으니까 2대죠. 2대 여기도 2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이즈를 예상하느냐 주차 라인 하느냐. 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다 사이즈는 알죠. 여기도 6m지 여기 또 5m지
여기 또 도로니까 6m야 되고, 여기 5m예요. 다 사이즈를 알죠, 지금? 모르는 게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는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차장 50대를 계획한다. 우리 50대를 한 평면에 계획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주차 대수 얼마? 282, 282, 282, 28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50대에서 22대는 이미 넣은 거야. 배치를 한 거야. 그러면 28대가 남죠. 우리는 28대를 여기다가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맞죠? 그럼 몇 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열이죠. 28 나누기 4는 여기다가 7대씩만 내면 돼요. 각각. 그러면 주차장 사이즈 2.5에 5m니까 7대씩. 2.5 곱하기 7대 하면 되죠. 얼마? 17.5가 나옵니다. 맞죠? 7, 35, 17.5. 그러면 이 사이즈를 17.5대로 알면 주차장 폭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5 더하기 11, 11 17.5 더하기 22는 39.5대가 되죠. 우리 여기서 이건 알잖아요. 32 5, 6, 5, 5, 6,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차장 50대에 뭐 4열 주차의 사이즈는 대략 39.5에 32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뭐 방식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사이즈는 이 정도다 미터입니다. 과연 저게 맞을까? 다시 우리 공식화 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60대로 다시 한번 해볼 때 60대의 주차장 사이즈. 자, 공식화 되겠죠?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아주. 60 빼기 22는 고정이죠. 22. 거기다가 얘를 나머지 4열로 나누죠. 그 다음에 얘를 곱했죠. 요 한 대의 폭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곱하기 2.5는 폭이 나오겠죠. 빨리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를 가져올 걸 그랬네요. 38대죠. 8 나누기 4는 4, 9, 36 9.xx 9.5인가요? 9.5죠. 9.5 곱하기 2.5는 그러면 23.75가 되겠네요. 플러스 22입니다. 11, 11. 그러면 폭은 약 45.x니까 그냥 46 곱하기 32가 주차장 사이즈. 60대의 사이즈가 46 곱하기 32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차열.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요걸 빼면 그럼 3열 주차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빼야죠. 얘는 입구니까. 그럼 3열 순환 주차의 경우에 주차 대수는 뭐 50대다. 그러면 여기 달라지는 게 요걸 빼는 거죠. 달라지는 것들이 여기가 18이 되겠죠. 요게 빠지니까 요거 그리고 요게 3이 되겠죠. 얘는 똑같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22를 더하는 거는 똑같겠죠. 이 나온 폭을 22를 더하고 그러면 얘가 가로값이 나오고 세로는 얼마? 3열 순환 주차는 5가 빠지죠. 그러니까는 27 값이 되는 거죠. 뭐 이렇다는 거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하 주차장,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지하 주차장은 결국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과 다른 점은 램프 아시죠? 경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단면입니다. 경사로 차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로. 그 다음에 경사로는 직선이 있고 회전이 있고 요거랑 아무래도 이제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기둥이 있겠죠. 위에 상부에 이제 건물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기둥하고 주차 구획과의 관계. 주차 구획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차 모듈을 정하는 거죠. 모듈은 전전 시간에 모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주차. 계획 모듈의 일종이겠죠. 구조 모듈과, 그 다음에 주차 모듈에 합친 거. 구조 모듈과 계획 모듈에 합쳐서 주차 모듈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주차 계획을 할 때 많은 설계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땅이 대부분 도심지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빡빡해요. 그러니까 대지가 좁아요. 대지가 좁은데 주차장도 많이 넣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래서 고층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차를 많이 넣을까? 컴팩트하게 많이 넣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해법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이거 역시 이제 한번 팁, 장변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땅이 정사각형인 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죠. 물론 있죠. 있는데 흔치 않을 거예요. 대부분 어느 한쪽이 긴 게 일반적일 거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찌그러져 있더라도 어느 한쪽은 길 것이다. 그러면 주차열을 많이 배치하는 팁. 요 긴 쪽에 주차열을 넣어라. 요 열을 긴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짧은 쪽으로 배치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도로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앞으로도 만날 땅들이 이렇게 사각형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각진 혹은 좀 더 약간 이게 변태 같은 이게 땅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땅을 정형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형의 땅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 주차 계획을 할 때 한번 이 안에 들어가는 가상의 사각형을 그려 넣으세요. 그거는 가장 넓은 면적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까 열의 단위에 맞춰서 할 수 있을 테고, 폭은 3열 순환로 했을 때는 27에 얼마짜리, 혹은 4열로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32에 얼마짜리를 맞추면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32가 넘친다. 그럼 27로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효율적인 순환 방식이니까 지하주차장 경우에는 순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램프 이 경사로를 넣기가 경사로를 이제 설정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웬만큼 넓지 않고서는 주차 램프를 2개 설치한 땅이 넓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땅에서는 램프를 2개 설치하는 거는 램프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 면적에 손해를 많이 보니까 한 군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 동선이 필수적입니다. 필수? 상당히 순환 동선으로 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차가 대지가 더 협소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열로 해야 되겠고요. 2열인 경우에는
656, 그래서 16 단위의 아무 사각형.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가상의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서 배치를 한 다음에, 주차열을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분 있으면 확장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땅이 이상하게 생겼어. 주차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막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땅을 가상의 사각형을 단순화시킨 다음에 주차를 배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별개의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사열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이 사이즈는 한번 그냥 적어볼까요? 5, 6 왜 이러냐? 5, 6, 5입니다. 여기 또 당연히 6이죠. 5고, 6이고, 5고. 이렇게 사열 순환 주차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램프가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램프는, 먼저 그거 보자. 램프의 경사로. 다 아는 사람은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은 오늘 배우면 됩니다. 램프 경사로는 직선일 경우에 6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곡선일 경우에 이런 거 알죠? 차가 너무 이상하게 그랬네요. 아무튼 이런 곡선형일 경우에는 7분의 1. 곡선형일 경우에는 7분의 1, 14% 이하라는 거, 네,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일 경우에 곡선 어디가 적당해? 자꾸 까먹. 곡선 램프일 경우는 중요한 거, 안에 내접이 있죠. 그 다음에 도로폭은 차 2대가 기준으로 했을 때 6m 맞죠. 근데 그 회전 램프의 경우에는 6.5로 잡아줍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못 그려서 죄송해요. 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가 경사로는 7분의 1이라고 되었는데, 했을 경우에 여기 중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법적으로 5.5라고 되어 있는데 여유치 있어서 6m를 확보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는 얼마? 6.6이라고 그랬죠. 6.5라고 그랬죠. 여유치수를 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3m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것과 비슷한 게 어딜까요? 왠지 여기 12잖아요. 10. 요 두 개 간격만 약간 벌려주면 왠지 요거와 좀 벌려주면 요거와 여기에 맞아 떨어지겠죠. 요 6.5는 여유치수를 둔 값이니까 여기 연석 있고 연석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요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대신에 여기 주차장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순환 동선. 반드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컴팩트한 주차장이다. 그럼 여기 주차장을 배치하고 여기 또 주차장을 배치하고, 그러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올 경우엔 여기다 설치하면 아주 좋겠죠. 지상에서 램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하 1층 들어가서 주차가 되고, 그 다음에 2층 내려가고 3층 내려가고. 이게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여기를 또 따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는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올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주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내려가도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도 되는데 올라올 때는 너무 동선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이 부분을 주차를 포기를 하고 도로로 내줍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아주 컴팩트한 지하주차장 중에서도 제일 컴팩트한 형상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내줄 경우에는 이쪽에 좀 간격을 벌려주면 여기다도 차량을 배치를 할 수 있겠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접. 내접은 법적으로 5.5지만 여유치수 줘서 6m. 요거는 6m보다 약간 넓게 6.5. 항상 법적인 치수는 최소한의 치수니까 법대로 하면 불편해요. 건축은.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여유 치수를 둔다는 거.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램프의 길이는 얼마만큼이 필요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린 경사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공동주택을 했겠지만 뭐 층고 3m, 3.5m를 했나?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하게 될 문화집회시설 이렇게 그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다 보면 공조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설비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RC조, 철근 콘크리트조의 RC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과 기준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슬라브 두께 150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전에 120도 했고 그랬는데 120 정도의 이 보 두께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여기서 보두께는 여기서부터 슬라브 윗판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600 정도 가겠죠? 너무 크게 그렸네. 다시 그릴게요. 여기 공간이 적으니까 슬라브는 150 정도 생각을 하고 보는 600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차량이 정차하는 부분, 여기 주차하는 부분과 차량이 이동하는 부분, 여기 쌩쌩 달리는 부분, 여기에 최소 높이는, 유효 높이는 1.1이고요. 여기 이 차량이 이동하는 부분, 지하에서 도로 부분의 최소 높이는 2.3입니다. 그러면 램프는 이동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 보는 이제 구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0.6으로 잡고 합니다.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0.6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여기에다가 2.3을 최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왜 여기를 띄워놨냐. 이 부분은 물론 지하 부분은 여기 마감을 칠 수도 있지만 보통 안 치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다가 뭔가 뭐 배관도 들어가고 우리 뭐 정화조 하수구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높이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최소 높이가 0.6에 2.3이니까 2.3 플러스 0.6 플러스 설비를 위한 공간 남아야 돼요. 그래서 2.9는 부족하고 최소 뭐 3여기서 한 0. 최소 4 정도. 그래서 더 주면 줄수록 좋은데 더 주게 되면 지하층고가 높아지다 보면 램프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딱 정할게요. 2.9 플러스 0.3 3.3 최소 3.3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직선 램프 1대 6이야. 이 높이가 3.3이야.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거 곱하 이거 하면 되잖아.
그쵸? 1m 내려가는데 6m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6m를 가면, 앞으로 갔네요. 6m가 가면 6m를 가면 1m로 내려간다는 의미니까 3.3m를 가려면 19.8m가 필요하다. 라는 거. 3.6, 3.3 곱하기 6, 3.3을 내려갈 경우에. 그래서 이 램프의 길이는, 지하층고 3.3일 경우에 직선 램프의 길이는 19.8이 필요하다. 라는 거. 그 정도 대략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7분의 1이었잖아요. 1대 7. 근데 중심 길이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는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면 반바퀴 돌면 180도 돌면 오케이다. 아마 3.6 뭐 이렇게까지 될 거예요. 반바퀴 돌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반바퀴 돌면 뭐 3.3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듈에 대해서 한번 되겠죠? 이제 이 램프의 위치나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렇게 내려가서 주차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맞다 하나 더 여기 이제 코어가 들어가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때 그런 경우에 코어 위치는 주차 일부분을 포기하고 코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라든 이게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주차 일부를 코어로 이렇게 전용을 하고 그럼 요 정도 이런 데다가 주차 넣고 여기는 코어가 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심 코어일 경우에는 중심의 주차장 부분에 코어가 되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되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일단은 지하주차장은 이제 기둥이 배치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2학년 때 기둥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RC조의 기본형을 그릴게요. 단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단면이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기둥이 생기잖아요. 기둥이 생기는데 평면에서 그리면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자른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가 걸리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기둥이 있고 이렇게 보가 걸리잖아요. 이걸 보라고 하고 이건 알죠? 이거는 기둥입니다.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 이게 기둥.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스판이라고 하죠. 이 거리 지금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둥 간격이 5m면 어때요? 뭐 아무 생각 없나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은 좀 작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6m 뭐 될 것도 같고 아까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요? 7m 기둥 간격 좋겠죠. 좀 괜찮죠. 8m 8m 되지 않아요? 9m 기둥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부터 약간 되나? 저는 정상적인 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깨우뚱거리기 시작하면서 10m는 아마 반대파가 이제 많아질 거예요. 10m부터.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요 정도 선을 9.9까지예요. 여기는 선을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가능은 해요. 15m, 30m 이런 기능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특수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구조,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RC조 구조에서 아마 6, 7, 8, 9 정도면 오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보가 달린 부분에 기둥이 생기고요. 우리 이제 평면을 얘기를 하는데, 자, 차량. 아까 얘기한 거, 우리는 주차 구획은 2.5m입니다. 얘랑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죠. 2.5에 5, 2.5죠? 두 대. 2.5. 5m면, 기둥 간격 5m면 이 5m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냐? 기둥은 두께, 우리는 기둥의 중심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m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6m면 두 대 들어가겠죠? 두 대. 왜냐? 요거는 일단은 이 구조 계산에 의해서 기둥 두께는 정해지는데, 우리 아까도 지금 이걸 600으로 봤듯이 보통 이걸 600으로 학생 때는 설정을 하고 그냥 해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6m면 요 실질적인 요 값은 5.4m예요. 6m일 경우에. 그러면 두 대 들어가죠. 그러면 봅시다. 세대 2.5. 그럼 7.5가 들어가려면 기둥 간격 7.5면 안 되고 7.5에 0.6을 합한 값 되고 있죠. 7.5에 그러면 여기가 2.5 잘못 그렸네요. 그리고 딱 붙여서 그러면 딱 붙인 0.6짜리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 기둥 간격은 얼마? 8.1이 되겠죠. 8.1이면 주차 세대가 아주 컴팩트하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둥 두께는 구조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두께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표준으로 0.6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조금 커지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유 치수를 주는 게 좋고요. 실제로 시공을 하면 요게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감을 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지하철장 가서 같은데 보면 우리가 만져지는 그 면은 거푸집에서 꺼낸 면이 아니라 거푸집에서 꺼낸 면은 요 안에 있고요. 네. 그게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마감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세면 바른다 있잖아. 그런 말 하죠. 세면을 바릅니다. 미장 마감을 하고요. 그게 약간 2mm 정도를 해요. 그런 걸 감안해서 8.1이면 2.5짜리 주차 구획이 세대가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8.4 하는 게 아름답겠죠. 이것도 역시 반드시는 아닙니다. 8.7도 되고요. 혹은 아까 같이 6m에 6m에 두 대 배치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컴팩트한 사이즈, 이 두 대가 들었을 때에 물론 주차 때문에 모듈이 맞춰지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컴팩트하게 들어갈 사이즈 이렇다는 거. 그렇다고 4대? 4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m죠. 4대니까. 거기다가, 여유치수. 기둥과 여유치수를 얼마나 둘까요? 주면 10. 그 다음에 이거 0.6 줘야 돼. 0.3, 0.2, 0.2, 0.5. 그러면, 주차가 4대가 들어가려면,
10m고요. 그 다음에 기둥 두께 0.6, 0.6 플러스, 그러면 10점, 한 여유롭게 11m 간격이 되면 4대가 들어가요. 정확히 따지면은 10.6, 최소 10.6은 너무 빡빡하고 11m 정도 들어가면 4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2대가 들어갈 때, 3대가 들어갈 때, 4대가 들어갈 때의 기둥, 스팬의 간격을 한번 고려를 해서 구조 모듈을 한번 짜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할게요. 자, 전체적인 구조 스판은 어떻게 되느냐? 사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참고로 기둥 간격은 일정한 게 좋습니다. 왜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오늘. 기둥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기둥 간격이 넓으면 여기 힘이 더 받는 건 아시겠죠? 여기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둥 간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등분포에 하중이 이제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먼 쪽이 힘을 더 받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더 두껍고, 얘는 얇아도 되니까. 얇고 두껍고. 간단히 얘기하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얘의 기준이 다 달라져요. 힘의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께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획하는데 불편하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왕이면 기둥 간격은 일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세대 누르면 여기 기둥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아주 좋겠죠. 그럼 요 간격이 여기다 그릴게요. 요 간격이 아까 이게 지금 세대 기준으로 8.1, 8.4가 좋아요. 그러면 8.4씩 기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알죠? 5m고 6m고 5m고 5m고 6, 5다. 그러면 얘도 한 8에서 7에서 6에서 7항 정도로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는 한번 내가 답을 알려주진 않을게요. 한번 얘도 일정 간격이 되려면, 끝에는 괜찮아요. 일정 간격이 되지 않아도 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주차 있는 데는 기둥이 가도 돼요. 이미 3대씩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통행하는 데는 기둥이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요 등간격을 찾아보는 거. 여기는 아까 얘기 들었어요. 2대일 경우에는 6언저리, 3대일 경우에는 8.4 전후, 4대일 경우에는 추천하진 않지만 10.5 전후. 요 간격을 한번 찾아보는 거. 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주차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김에 얘기를 하는 건, 여기 아까 제가 이거를 6대1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럭셔리한, 편리한 편리한 그 주차장이 되려면 이 주차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완화 구간이 있으면 좋아요. 완화 구간이란 무엇이냐?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되게 강조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램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평지죠. 조금 완화 구간을 두고 최소폭 6분의 1 완화 구간, 너무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게 아니라 더 완만한 경사를 주고, 그 다음에 좀 급한 경사를 주고, 완만한 경사를 주고 평지가 된다.
완화 구간을 주는 게 좋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급격사 가기 전에 완화 구간, 평지 가기 전에 완화 구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좀 좋은 주차, 럭셔리한 주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 더 할까요? 간단히. 이거는 아마 지금 설계할 때는 잘 써먹진 않을 텐데, 소규모 주차에 대해서 우리 지금 그래서 얘기하면은 주차장 하려면 주차 있고 앞에 도로 필요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즉각 주차. 근데 우리 저쪽에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런 빌라들 있잖아요. 빌라들 있으면 빌라들 있고 필로티 있는 거 많이 있죠. 근데 도로야. 근데 여기다가 차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주차장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주차장은 요 도로까지, 주차를 위한 도로까지 내 땅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냐. 그리고 심지어는 주차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도로. 두 대가 연접돼 있잖아요, 연접. 요거, 두 대가 이렇게 연접이 돼 있잖아. 이런 거는 왜 그러느냐, 뭐냐, 이거는 소규모 주차 규정이에요. 소규모 주차 규정이 아니라 소규모 주차 완화 규정이에요. 원래 주차는 주차를 위한 도로까지도 자기 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8대 이하의 경우, 대진에 8대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지하 주차장에 100대 있고, 지상 주차장에 8대 이하라도 이거는 8대 이하가 아닙니다. 그 건물의 전체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경우에는 도로를 이 남이 도로잖아요. 내 땅은 여기고 여기 남이 땅이잖아. 국가 땅이잖아. 이 도로를 차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남이 땅이지만 국가 땅이지만 차로로 해서 이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연접 주차가 가능하다. 근데 5대까지 2대 2열에 그러니까 2연접에 5대 이하. 심지어 여기서 그러면 이거죠. 요거 5대까지 2열까지 이렇게 하면 6대 되니까 안 됩니다. 요거 그게 그러면은 꺼졌네요. 그렇게 되면 내 땅을 많이 확보를 하겠죠. 아끼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를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연접이 가능하는데 5대까지다. 이런 것도 연접주차죠. 연접주차. 근데 이 둘 간격은 근데 8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8대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아마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 아마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중에 실무 가서는 이런 연접주차, 주택이 사실 현적으로 주택에 대한 주택주차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 주차가 많은 게 아니라 주택 설계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알아둬야 되고 사항이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른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차는 항상 건물이 있으면 요즘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시설계획론 시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제가 좀 빠르게 좀 정신없이 강의한 감은 있지만 한번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차근차근 자기만의 메모를 해 놓으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됐으면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주차 계획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사무소 이제 시설별로 강의는 진행이 될 텐데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 시간을 내서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코어 계획이 있어요. 코어.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안전 및 피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제 플러스 하고요. 뭐 피난 계단이라든가 뭐 특별 피난 계단이 뭔지, 직통 계단이 뭔지 이런 얘기를 좀 섞어서 코어 계획과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BF, 네, 무장애 설계, 뭐 장애인 경사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추가로 좀 시간을 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일단은 근데 이 시스템 통합 설계가 지금 SPC 매트릭스 표를 보니까 2학기 설계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시스템 통합 설계 중에서 네, 통합 설계 중에서 뭐 다 이거를 이건 뭐 설계 시간에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단면의 구성에 대한 네, 단면의 구성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되게 중요하니까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